채팅에서 누구 만나러 가긴 하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강간으로 문제되기 전에 성관계 녹음을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반적인 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사후적으로도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으니까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제 활용할 목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중에 이제 음성을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를 이유로 이제 고소가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의 없이 여친과 잠자리 그리고 속옷 차림 몰래 촬영한 40대 실형 뭐 이런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며칠 전에는 뭐 지하철 내에서 그 동의 없이 뭐 불법 촬영한 그런 기사도 떠서 보고 또 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이런 기사가 떠서 근데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집안이 카메라 설치 후 사진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 피해자가 지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했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이제 실형이란 말인데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안 한 것 같아요. 왜 안 했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고 취업 제한 명령까지 이렇게 내렸는데 자신의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친구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4차례 촬영한 혐의다. 그리고 또 같은 장소에서 속옷 차림의 여자친구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동영상도 있고 이제 사진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늦게 먼저 확인하면서 발각이 됐는데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또 용서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고 밝혀서, 그런데 이제 또 한편은 양형의 참작 사유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500만 원은 형사공탁했다. 합의는 안 됐으니까 자선책으로 이제 형사공탁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재판부는 이제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형이 났는데 이제 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이제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법정 구속은 안 시켰거든요. 그러면 계속 뭐 그 구속이 안 된 상태를 재판부에서 방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요 사이에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 회복 요 이제 1,500만 원 공탁한 건 부족하니까 추가적인 또 노력 이제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이 1심 판단이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2심,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됐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거고,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법정 구속 시켜버리겠죠, 2심에서. 그래서 요분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내지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당연히 이제 상식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상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일로 어떤 분이 저는 이제 답은 안 했어요. 그거는 채팅에서 누구 만나러 가긴 하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강간으로 문제되기 전에 그런 요즘 어플도 떴다던데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녹음을 하면 성관계 녹음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여튼 별로 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안 했는데, 근데 일반적인 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사후적으로도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으니까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식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식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중에 이제 지금 이 건은 뭐냐면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거잖아요, 피고인이. 그래서 당연히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원본이나 복사본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구입하거나 뭐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이제 처벌되죠. 뭐 형량이 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하에 촬영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또 이제 처벌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강간이 아니라는 뭐 증거로 이제 활용할 목적으로 이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중에 이제 음성을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를 이유로 이제 고소가 가능한지 이제 물어보신 경우가 이제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형사범죄는 아닌 거죠. 그런데 거기 이제 내 음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성권이라는 이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격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음성권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잖아요. 그러면 민사상 불법 행위는 돼요. 그렇지만 형사처벌되는 범죄는 아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는 이제 하더라도 이제 각하되겠고 내지는 뭐 혐의 없음이 나올 건데 이제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민사상으로는 음성권이라는 이제 권리 침해다라고 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영상과 녹음은 좀 차이가 있다.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거는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되면은 형사범죄도 되고 민사상 불법행위는 당연히 되고 음성은 형사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사와 함께 또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이쪽 법 관련 얘기 항상 좀 그렇잖아요. 좀 지저분한 면도 있고 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내가 피해자나 가해자로서 이제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상식 차원에서 예전에 이제 달슨 어떤 애가 뭐 이런 얘기 하더라 라고 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아니면 닥쳤을 때 막 검색하다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향후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참고 되시라고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오늘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토닥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또 유의미한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